지금 평당 2억. 이제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평당 2억이 넘습니다. 압구정은 미래 10년 후에는 굉장한 고급 주거지로 되겠죠. 반포는 아무리 그때 10년이 흘러도 계속적인 신흥 그 부촌의 이미지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적인 가치는 반포는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반포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비싼 아파트 아닙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예상하는 압구정 평당 가격은 강남 최상급지의 50% 이상은 가격이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반포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반포 집값을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반포가 오르면은 우리는 거기다 얹히면 되거든. 신축이 3억이 오른다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 1억이 오릅니다. 지금 뭐 10년 후에 재건축 때 당연히 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때서는 점점 오르고 있는 그 폭을 이렇게 완화될 뿐이고 반포보다 더 최상으로 갑자기 그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켜봐야죠. 네. 이거는 반포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왜요? 왜냐면은 반포는 지금 완성이 돼 있고 물론 이제 네네. 더 성숙되면서 옆에 네네. 이제 인근에 더 큰 뭐 구반포라든가 네네네. 재건축도 많이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포를 그림을 잘 그려 주셔야지 압구정동의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요? 네. 그럼 반포 그림을 아주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지금 평당 2억. 이제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평당 2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포 지구가 형성이 되잖아요. 주공이 이제 다시 신축이 되면서 그 분위기 자체가 급상한 곡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모두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압구정은 지금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한마디로 몸테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진행면 되는 것. 그거에서 봤을 때 압구정은 미래 10년 후에는 어떻게 이제 당연히 굉장한 고급 주거지로 되겠죠. 반포는 아무리 그때 10년이 흘러도 계속적인 신흥 그 부촌의 이미지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당 3억 시대. 그게 바로 반포라고 10년에 생각합니다. 3억. 네. 10년이 아니, 듣기만 해도 좋네요. 네. 10년에 3억이 아니라요. 평당 2억은 대표님, 그게 말이 언제 나왔냐면 아크로 아시죠? 아크로가 평당 1억 얘기가 나온 직후로 사람들 아무도 안 믿었었어요. 맞아요. 7년 전에 맞아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하지만 평당 1억이 7년이 아니라 5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베일리가 바로 이제 입주를 했잖아요.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원베일리는 평당 1억 기본 입주를 하고 1억 5천이 된 거는 1년도 안 돼서 1억 5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2억은 분명히 갈 것이다. 몇 년 후에. 근데 몇 년 후가 아니라 1년도 안 돼서도 평당 2억이 돼버렸어요. 지금이요. 이제 3억이 나와요. 언제? 뭐 10년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냐면 반디클 주공이 생기면 2년 정도 후면 최하 2억 5천에서 3억은 가지 않을까. 10년까지는 안 봅니다. 그럼 30평대가 이제 100억 하겠네. 100억. 그죠? 그렇죠. 지금도 100억 나오죠. 네네, 맞아요. 지금도 한강변 같은 경우는 70억대의 지금 물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당 2억은 진짜 지났고요. 2억 5천. 그리고 지금 소유자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평당 2억이잖아, 기본이. 근데 왜 이 가격에 팔래? 저희도 손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평수를 평당 2억이면 사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시면 지금도 평당 2억인데 무슨 평당 2억? 아니요, 난 좀 있다가 나중에 그 말씀이세요. 평당 3억이라고 말씀은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입 밖으로 내비치진 않으시고 지금도 평당 2억이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소유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분들이 파시겠어요? 그 미만으로? 절대 안 파십니다. 자산가 분들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적인 가치는 반포는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반포 먼저 말씀을 부탁드린 이유는 이게 반포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비싼 아파트 아닙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고 평당 얼마 압구정부터 물어보면은 답이 없어요. 압구정이 얼마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여쭤봤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제가 예상하는 압구정 평당 가격은 강남 최상급지의 50% 이상은 가격이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2억이고 3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압구정동은 최소 평당 4억에서 5억은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좀 네네. 얼토당토 안 하게 보이죠? 네네네. 긴장하게 되네요, 완전. 얼토당토 안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잠깐 제가 그 에피소드를 네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 압구정 재건축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이제 2006년도에 오세훈 네네. 서울시장이 이제 한강 일기 르네상스를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압구정 재건축 후에 평당 1억이라는 게 2006년도에 나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평당 1억 하는 집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없었죠. 평당 1억 했는데 이 기사가 왜 나왔냐? 그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기획했던 분들, 참여했던 분들 중에 한 분 교수님이 현대아파트 사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기자분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평당 1억 갈 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기사에서 나온 거 내가 얘기해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2006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때 강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였냐면은 삼성동 아이파크였었어요. 그게 얼마였었냐면은 평당 7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게 7천에서 8천 할 때 1억이니까 그러면은 압구정동 가치를 최상급지에 한 30에서 40% 정도 더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그 뒤로 흐름을 보니까 진짜 그렇게 굴러가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현재는 재건축 되기 전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상급지 가격과 맞먹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반포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반포 집값을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반포가 오르면은 우리는 거기다 얹히면 되거든. 근데 그게 예전에 30에서 40이었는데 제가 과감하게 왜 50% 이상을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는 양극화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점점 몰리는 대로 몰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시너지, 어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15년 전, 20년 전에 30%라면은 지금은 더 가중치를 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 최소 보는 거지 이게 200%가 100%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몰라요. 그건 미래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기에는 네. 지금 재건축하고 신축하기 오르는 폭이 어떻게 되면 1대3 정도입니다. 저희가 느끼는 거는 신축이 3억이 오른다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 1억이 오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거든요. 저희도 반포도 지금 한신 2차가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토호제가 계속 있었어요. 우리 바로 원베일리 옆 단지예요. 원베일리가 3억이 올랐다면 여기는 1억이 정도가 오릅니다. 계속 이런 관계예요. 제가 압구정 죄송하지만 어떻게 느끼냐면 압구정 당연히 올라요. 전 최상의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10년 후에 재건축될 때 당연히 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때서는 점점 오르고 있는 그 폭을 이렇게 완화될 뿐이고 반포보다 더 최상으로 갑자기 그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켜봐야죠. 네. 재건축은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인허가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신속통합계획이라고 들어보셨죠? 다 알고 계시듯이 신속통합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조합에서 정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거는 27년에서 28년 정도는 이주를 해서 한 32년, 33년 정도까지는 입주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어떤 호의적인 인허가 관련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옆에 반포에서도 계시지만은 반포 새 아파트 올라가니까 집값 올라갔지 사는 거 편하지 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재건축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태클만 안 건다면은 아마 10년 안에는 입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조합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마 반포에서 많이 넘어오시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압구정하고 반포는 진짜 검증된 최상의 상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대됩니다. 네. 압구정이 얼만큼. 그러면 서로가 견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압구정은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격차가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반포 지역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봤을 때 하지만 미래적인 가치를 위해서 했을 때 압구정도 당연히 최고가에 그게 넘어갈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포입니다. 근래 원베일리를 팔고 네네. 오신 분도 계시고 뭐 네네. 아크로 리버파크 팔고 오신 분들도 많고 네네.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상승장이 시작된 지가 이제 한 10년, 17년, 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10년이 채 안 됐고 그리고 재건축 그 당시 그 반포에 지금 신축이 된 원베일리라든가 메이플도 마찬가지 이제 네네. 메이플 입주하잖아요. 그런데 한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투자로 그 들어갔기 때문에 실거주 안 한 분들이 많아요. 그죠? 네. 실거주를 안 해가지고 사실은 세금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20억, 30억 올랐는데 팔면은 반을 세금을 내야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물이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러는 거예요. 반포에 계신 분들이 벌써 압구정에 와 있어 벌써.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주를 못해서 세금을 네, 내고 맞아요. 남는 게 네. 없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뭐냐? 양도세, 비과세, 절세 포기하고 가서 시세를 먹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세금을 일단 절약하고 갈지를 맨날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 절약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시세가 얼마가 나올지는 미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과세를 채우면은 내가 얼마 팔았을 때 얼마 세금이 절약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확보된 수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압구정동에 얼마 내릴지 모를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이트로 쭉 가는 게 아니고 맞아요. 브레이크도 밟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이제 오는 분들이 못 오시는데 대부분 오는 분들이 반포에서 오시는 분들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례적으로 봤을 때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러니까 양도세 기준으로는 10년 그 장특공이 10년 80이잖아요. 네. 그러면 5년 하면은 40%예요. 네. 그러니까 40% 정도부터는 액션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결정하는 거 말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보면은 참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는 장특공 80%는 받아야 돼. 세금 너무 아까워. 이러고 고민하는 동안 나의 경쟁자,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40%면 됐지 뭐. 그 40%는 가서 뭐 올라가는 거 찾아 먹으면 되지 해서 미리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다. 요건 말씀 아마 요런 내용 이제 나가면은 또 반포에서 많이 또 문의 오시고 할 것 같은데 요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포에 계신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뭐 압구정이 10년이라고 했지만은 아마 10년 후에는 늦죠. 그때는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고 아마 10년 전에 신축 전에 요런 어떤 비과세를 좀 충족할 수 있는 시점에서 아마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지 않을까. 네네. 요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네네. 이제 매수 원하시는 분들이 항상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압구정하고는 어때요? 그게 그래서 지금 압구정하고 반포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반포는 지금이 가장 쌉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가 가장 쌉니다. 반포랑 압구정에 대해서 여쭤봐요. 그러면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반포 지금 사시고요. 5년 후에 제가 압구정 사드리겠습니다. 압구정은 지금 계속 뭐 재건축 했어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계속 이랬어요. 했지만 지금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한마디로 정확히 뭐가 다시 시행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네, 나와 있어도 언제 이번 6월 달이면 시공사 선정하는데요. 시공사 선정을 해도 지금은 10년이에요. 기본 10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3억이 올라요. 그런데 여기 1억이 올라요. 이렇게 갑니다. 재건축하고 신축은. 그랬을 때 여기서 금액 보시고요. 시세 차이 보시고 넘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해요. 저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신축은 아무리 해도 반포의 입지 여건상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넘어오고요. 학원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 이쪽으로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여기 이런 걸 따를 수 있는 지역은 반포뿐이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반포는 인정합니다. 저도. 네, 반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어떤 교통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딱 봐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다 쇼핑센터 바로 있고 걸어서 다 될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베일리가 가장 뜨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걸어서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반포 지역은 당연히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압구정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한테 반포에서 대표님한테 반포 가신 분이 반포 살까요? 압구정 살까요? 많이 여쭤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맞습니다. 저한테도 어서 똑같이 여쭤봐요. 네네. 반포 살까요? 압구정 할 때 저는 그래요. 반포 사고 싶으면 반포 사세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을 듬뿍 준비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현재 어떤 생활의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시면은 압구정 들어오지 마세요. 반포 가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조금 몸은 조금 그 불편하더라도 그렇죠. 수익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떤 기회를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금도 그렇지만 최상급지를 내가 소유하고 싶고 거주하고 싶다면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압구정 오세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5년이라고 봅니다. 반포 지역을 사시고 5년 후에 압구정동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똑같은 생각일 거니까, 맞아요. 똑같은 네. 생각일 거니까 대항마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항마 당연히 될 수 있죠. 도시가 개발이 되고 기반 시설이 나아지고 주택이 신축이 들어서고 하면은 당연히 집값이 오르고 당연히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특징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을 비교하거나 뭔가 할 때는 동일한 조건에 비슷한 조건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한남, 성수나 반포나 압구정은 달라요. 그러니까 반포나 압구정은 주거로 특화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에 특화된 지역으로서 해서 학군이라든가 문화시설, 교통시설, 편의시설, 의료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을 계획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반면에 한남동이나 성수동은 옛날 노후된 주택지를 재개발, 거기는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라고 표현을 하죠.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도시재생을 하는 데인데 그런 그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공공성이 많이 들어가요. 공공성. 그러니까 우리 사유지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공공의 어떤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끔 공공성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퀄리티를 그러니까 중대형 위주라든가 어떤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시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집값을 형성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만 새 아파트 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남이나 성수 같은 데는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가 한남 성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한남동에서 그 가장 비싼 아파트 뭐 나윤원이라든가 더힐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 몇 세대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합쳐봐야 1000세대가 안 돼요. 과연 1000세대가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을 대변할 만한 대표할 만한 대중성이 있는지 그 평당 얼마 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그 강남권에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피부에 닿고 접근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들만의 어떤 극소수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극소수의 수요층을 타겟으로 하는 상품은 살아남을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반적인 주택으로서 아파트로서에서 어떤 그런 조건을 따졌을 때는 그 한남이나 성수는 사실은 그 기반 시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 값이나 주택값은 올라가겠죠. 도시가 다시 이제 개발이 되니까. 근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그런 설들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한남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통 부촌 해가지고 그런 데는 이제 단독주택이지나 우리 그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가 뭐 큰 이런 대단지가 아니고 기껏해야 뭐 100세대, 200세대 뭐 이런 게 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신축이라든가 성수동 지금 신축도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한남동도 올라가는데 과연 그 기반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 살려고 하고 거기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분들이 들어가서 집값이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좀 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좋은 강남에 살고 싶은데 강남에 신축이 없다 보니까 인근의 어떤 대체제로서의 선택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가는 수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압구정동만 봤을 때는 압구정동은 너무 오래됐어요. 구축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압구정동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가 압구정동을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5년 후나 10년 후에 새 아파트 됐을 때 들어오려는 분들은 줄을 섰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뭐 생뚱맞게 어디 저 멀리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처에 살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압구정동 근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중심지를 강남으로 봤을 때 강남에 원하는 지역이나 그런 게 상품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그 한남이나 성수에 좀 거주하시는 그런 수요들이 좀 흩어져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뭐냐? 압구정동이 새 아파트가 되면은 한남이나 성수로 가려고 했던 수요까지도 또 빨아들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남 성수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관점이 틀립니다. 반포나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 완료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고급 주거지로서
모든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한남이랑 성수는 심리적으로 각각의 매력, 그러니까 뭐 트렌드 중심이나 보통 이제 젊은이들의 거리랑 생겨서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 거고,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부촌의 이미지, 한남더힐이나 나이든 한남 등 그런 부촌의 이미지나 이제 외교 그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아왔고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지만, 반포 지역이나 압구정처럼 구축이 되려면 지금 한남이나 성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신생 지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마보다는 대항할 수 있는 거랑은 약간 틀린 성격이 저는 그냥 보완제 역할?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항마는 아닙니다. 보완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한남하고 성수의 발전이. 그죠? 네.